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2021년 2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본사가 있고요. 코스피 상장한 기업이죠.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닙니다. 2017년 11월 1일 동부하이텍에서 DB하이텍으로 회사명이 변경되었고요. 2020년 3월 26일 강남에 있는 동부센터 빌딩에서 이제 부천으로 본사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은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라는 뜻은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업체라는 뜻이고요. 생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TSMC라든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죠. 하지만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당시 다양한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DB하이텍이 위기설이 좀 있었죠. 존폐 위기에 몰렸던 기업이 이제는 알짜 기업으로 거듭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97년 기업이 이제 설립 당시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를 염두하고 만들었지만 당시 IMF 등 여러 가지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파운드리로 전환을 해야 됐던 내용들도 있었고요. 디지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TSMC, UMC 등 대만 업체들의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2007년 아날로그 반도체로 전향하여 집중하게 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대만 업체에 의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DB하이텍의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로의 집중은 어쩜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예상이 들고요. 먼저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디지털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반도체로는 TSMC, 삼성전자 등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반도체처럼 연산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설계 능력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팹리스 능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런 팹리스 기업이 아니죠.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문 인식, 이미지 센서, 헬스케어, 주변 밝기에 따른 화면 조절, 자동 조절 등이 이런 반도체의 이제를 만드는 그런 분야고요. 카메라, 터치, 소리 등 이런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로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DB하이텍을 분석하실 때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파운드리로 인식하시면 다소 거리감이 있죠. 초미세 공정과는 상관없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일반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물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 기술에 있어서 첨단 미세 공정이 필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중국의 공세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진출은 사실상 DB하이텍의 가장 큰 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점유율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DB하이텍의 점유율은 사실상 미비한 수준이죠. 정작 우리나라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사실상 미국, 유럽, 일본이 90% 이상을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아날로그 반도체 실적 자료를 보시게 되면 10개 공급 업체 순위가 대부분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미국 회사죠. 인피니언 독일 회사고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회사고요. 스카이웍스 솔루션 미국 회사 등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 경쟁 업체들 간의 이제 치열한 경쟁력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속한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쟁 업체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제 캐파드 생산 능력을 분석을 토대로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산업의 이제 전체적인 성장성은 엿보이지만 다소 불리한 경쟁 구도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 자산은 증가 추세인데요. 2020년 대비 6% 705억 원 증가하여 1조 2,489억 원 기록했습니다. 부채는 감소하고 있고요. 자본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입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6% 227억 원 감소하여 3,612억 원 기록했고요. 자본은 12% 931억 원 증가하여 8,877억 원 기록했습니다. 부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네요. 2021년 2분기 부채 비율은 41%, 유동 비율은 220%입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능력을 표시하는 것이죠. 재무 안전성은 전체적으로 우수합니다. 부채 비율은 보통 200% 이상, 유동 비율은 부채 비율은 200% 이하,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을 안정적인 기업의 표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4년만 하더라도 기업의 이제 부채 비율은 71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유동 비율도 66%로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존페이 이야기가 나올 만큼 기업의 재무 상황이 나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은 빠르게 재무 상태가 개선되어 지금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DB하이텍의 자산 세부 내용 보시면 기업의 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52%고요. 6,531억 원 기록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본연의 영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의 자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기타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등이 있지만 전체 자산 중 비중이 낮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기업의 이제 자산 구성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다양한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물론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투자하는 경우라면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기업 본연의 영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확대라든지 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 자산보다 적게 평가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물론 영업으로 돈도 못 벌면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굳이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를 찾긴 어렵죠. 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 엉뚱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경우 잠깐 주가가 반짝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대부분 영업 본질의 실적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기업은 지속 가능한 영업 수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지주회사들이 계속해서 저평가받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다 처분해도 지주회사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이런 금융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기업의 이제 영업 본질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 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자산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업 내용으로 이제 모서 보면 유형 자산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대해 봤습니다. 매출 채권과 기타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은데요. 물론 전체 자산의 이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확대라든지 비중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죠. 기타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MMF 자산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 내용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결산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기업의 이제 매출채권 대송 충당금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DB하이텍 부채 내역입니다. 위에서 살펴봤지만 기업의 부채는 감소하고 있었고요. 지금 세부 내역에서 보시듯 장기 차입금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무려 71% 1,963억 원 감소하여 8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을 많이 상환했네요. 부채, 특히 차입금이 감소한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시설 확대 등 재투자에 사용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펙스 투자 지출이라든지 현금 흐름 분석 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부채는 장단기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업이 차입한 이자율을 잠깐 확인해 보면 단기는 1.15, 1.73% 수준이고요. 장기 차입금은 3.42%, 2.85% 수준입니다. 기타 금융부채의 내역은 대부분 리스 부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DB하이텍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금이 2,226억 원, 우선주도 있습니다. 97년 발행한 부분 조금 있는데요. 주식 발행 추가금은 1,273억 원, 전체 자본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 중 70%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17% 916억 원 증가하여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1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중에 대차제도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산의 구성이 깔끔하고 영업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구성 내역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부채가 감소하고 있으며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져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지금 영업 손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TTM은 2021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최근 4분기를 반영한 거고요. 기업의 이제 매출액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8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이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뛰어넘으면서 회복세를 확연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이제 매출액 성장 모습입니다. 2014년도부터 TTM까지 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10%로 계산이 되었고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올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마진율입니다. 먼저 매출 총이익률 보시면 2014년도 24%에서 TTM 37%까지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의 증가 추세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과 그 속에 기업의 성장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관 비율은 13에서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14년도 8%에서 TTM 24%까지 증가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실적 기대감을 받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기업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매출액은 5%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죠. 마진율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실적 이외에 관계기업 투자 실적을 보시면 지분법 이익은 미비하죠. 지분법 손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이 전체 자산 중 관계기업 투자 비중은 0.3% 수준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지속되는 손실은 좋진 않죠. 다음은 2018년도 129억 원의 처분 손실을 보인 관계기업 투자로 인한 부분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로 인해서 그렇게 기업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손상 차손도 상당 부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잡힌 138억 원의 손상 차손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처분 손실로 이어져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2014년도 106억 원 손상 차손이 2018년 처분 손실로 그대로 이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2019년에 잡힌 손상 차손이 처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처분 손실이 아닌 이익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기업의 규모로 보면 이런 관계기업의 비중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주당 EPS입니다. 계속해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2020년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 3,112원에서 기록 후 2018년 2,000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 2020년 들어 3,800원대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분석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난 사업년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구성 중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역시 조정 내역 보시면 감가상각 비위가 높습니다. 2021년 2분기 1,065억 원이 잡혔고요. 2020년에는 765억 원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에서는 비용으로 차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감해 준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본 실적 그래프에서 단기 순이익보다 높은 영업 현금 흐름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실제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금 흐름 패턴을 보시면 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재무 활동을 차감하고 있는 모습을 수년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양수고요. 투자 현금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 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건강한 현금 흐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비슷한 패턴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일이죠. 2014년도 이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의 지출폭이 더 커졌는데요. 증가 추세고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지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지 보시면 대부분 카펙스죠. 유형 무형 투자 자산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 MMF 등이 있고요.
카펙스 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와 비교해 봤는데요. 2014년도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카펙스 지출을 하였고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2020년에는 감가상각비보다 많은 카펙스 지출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간극만큼 신규 투자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간극이 많이 벌어질수록 더 많은 공격적인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시설 확대, 공격적인 투자 지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 재투자, 유지보수 정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업의 이제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카펙스 투자 이후 남는 여유 자금을 MMF 등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업은 남는 돈 여유 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지도 그리고 충분히 공격적인 카펙스 투자도 하지 않고 배당도 하긴 하지만 미비한 수준에서 하고 있죠. 일단은 기업은 이제 남는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 확인해 보시면 배당 성향도 상당히 낮습니다. 2020년 기준 9% 수준이고요. 배당 성향이 대략 일반적인 배당 성향 평균이 30% 수준이니까요. 거의 배당 성향이 낮다라고 볼 수 있죠. 배당 수익률도 0.8%입니다. 2015년부터 FCF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했으니 기업도 2017년부터 배당을 시작하도록 했고요. 배당을 주기로 시작했고요. 앞으로 배당 성향도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디지털 파운드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으로 디지털 파운드리라고 생각하시면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DB 하이텍 기업은 아날로그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건 최근 4, 5년 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래전에는 존폐의 위기도 있었을 만큼 재무 안정성이 나빴던 경험도 있는 기업입니다. 이전 사업년도 대비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카펙스 투자 비중이 감가상각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신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돈이 가는 곳에 기업의 이제 미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은 영업 이외에 다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감소하였지만 기타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기타 금융자산 MMF로 이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현금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자산 상품, 기타 금융자산 이런 현금성 자산 세 가지가 모두 합산하면 전체 자산의 21% 수준입니다. 유형 자산은 52%고요. 이 둘을 합치면 대부분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 기업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경쟁 구도가 치열하다고 분석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어디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만한 보장도 확신도 없다라고 분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지만 관계기업들 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비하지만 형편없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는 기업이 결단과 판단을 내려서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성과 등을 보여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DB 하이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